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묘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영영 맛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꼭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사태 때문에 한때 이낙연 총리가 상종가를 친 적이 있습니다. 조국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폭락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망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지금도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황교안 대표와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낙연 총리는 지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정말 묘합니다. 이낙연 등판론, 그러니까 지금 예찬의 간판으로, 그리고 친문 후보들로는 내년 총선에서 폭망한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조국 때문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이낙연이었습니다. 이낙연이 빨리 당으로 돌아와서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한다. 당대표가 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라, 서울 종로구에 출마해라, 뭐 이런 추측 내지 희망 섞인 기대가 보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낙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낙연이 돌아와야 한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금태섭 의원 이런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낙연의 복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낙연 카드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낙연은 당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국무총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직도 아니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등판론과 함께 간 것은 이해찬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질수록 이낙연 등판론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점점 힘을 잃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국 사태 이후 떨어졌던 지지율이 지금 리얼미터나 갤럽 조사를 보면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낙연이 굳이 오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는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기 강판하고, 조기도 아니죠, 꽤 오래 했습니다. 가장 오래 한 국무총리입니다. 이 이낙연 총리가 만약에 당으로 복귀하게 되면 후임 국무총리를 지명해야 합니다. 지금 뭐 정세균 뭐 이런 분들이 총리가 된다는 정세균 총리론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여러 명의 중진 의원들 이름도 나옵니다. 그런데 청와대 인사 라인이 겁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자, 이제 총선을 점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해서 당이 조금 더 활력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 그건 플러스로 칩시다.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특정인을 누구를 지명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공격할 경우 정권이 안을 수도 있는 부담, 리스크, 마이너스로 칩시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상쇄하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공포 때문입니다. 실제로 청와대 인사라인의 공포를 이야기하는 언론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 조국 대전 국면에서 민주당의 희망으로 떠받들어졌던 이낙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효용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도부에 대한, 예찬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서 나왔던 것이 지금 예찬 대표가 선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조기에 총선 기획단을 만들고 지금 나름대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잠잠해집니다. 왜? 본인 공천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누가 지명되든 간에 상당히 지난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면 그만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총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도의 하차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국무총리직만큼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 인사라인은 만약에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내년 총선은 끝난다, 끝장이다. 이낙연 총리가 당에 가서 무슨 붐을 일으키더라도 얼마나 일으키겠느냐. 이제 그것보다는 국무총리를 새로 지명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또 조국 장관 같이 포문이 열리고 폭격이 시작되고 그걸 감당하는 게 더 무섭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최근 주변에 이 총리가 정부에서 못 나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이 대표도 그런 상황을 전제로 선거판을 구상 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찬 대표는 아마도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이낙연이 오는 것은 싫을 겁니다. 내가 스타가 돼야지 왜 저 사람이 구세주로 오느냐. 당의 총선이 승리해도 내 공으로 돼야지 왜 이낙연 구원투수의 공으로 돌려야 하느냐.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 이낙연 총리가 정부에서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지도 모릅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래도 정치에서 잔뼈가 굵은 7선인가요? 지금 엄청난 정치 공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말실수를 많이 해도 속으로는 내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 실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못 나온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못 나온다. 총리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차기 대권을 꿈꾼다면 이낙연이 차기 대권에 꿈이 있다면 무조건 나와서 내년 총선에 등장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청문회 공포증. 그러니까 청와대 특히 인사라인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문입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터지면 청와대 인사라인은 거의 몰살당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장관 후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언론의 비판을 받은 적은 과거 정권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도 못하고 이렇게 강행한 경우,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문재인 정권이 가장 많습니다. 무슨 기준?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지명하고 보니까 위장 전입에 투기 의혹에 무슨 문제 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지금 장관 후보로 임명했는지 모를 정도로 인사는 일종의 뇌관입니다. 폭탄들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인사에 극히 신중하다. 자,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기자들하고 무슨 맥주를 1시간 동안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기자 질문에 조국 전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 말고는 당분간 개각할 뜻이 없다는 이런 신중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렇게 법무부가 중요하고 검찰개혁이 중요하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조국 장관이 사퇴한 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왜 후임을 못 정합니까? 이건 역시 청문회 공포증으로 보입니다. 또 누구를 지명했다가 조국처럼 언론에 난타당하고 야당에 난타당하면 그 비판을 감내할 지금 여유가 없는 겁니다. 청와대 인사 라인, 민정 라인의 공포증이 극에 달해 있다. 그래서 이낙연은 못 돌아온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쉽게 후임 총리나 장관을 청가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명하지도 못하는 이 이상한 현상들. 지금 김현미, 유은혜 돌아오고 싶은 장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청문회입니다. 또 조국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제 문재인 정권은 과연 감당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낙연 총리는 그냥 오리알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공석인 장관 자리를 채우는 것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사인데 이 총리나 다른 장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반해
사의를 표명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선대위원장, 선거대책본부장으로 등판해서 득표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것하고 새 총리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리스크를 비교하면 오히려 인사청문회 리스크가 더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낙연은 못 돌아온다 이런 논리인데요. 이낙연 총리는 내심 초조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더 한다고 해서 더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조국 상황에서 이낙연의 몸값은 상당히 올랐습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질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 총리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상당 기간 유지하고 있지만 강력한 팬덤은 없다. 강력한 지지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낙연이 좋게 보인다는 거지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돌아오더라도 분위기를 확 바꾸기는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왜? 이낙연 스타일은 합리적인 스타일입니다. 인기 이런 것보다는 좀 믿을만하다, 합리적이다, 일처리를 잘한다 이런 이미지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유시민, 조국 이런 매니아층이 있는 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임명 동의 투표가 필요한 총리. 그래서 청와대 인사 민정 라인은 후임을 어떻게 선정하기가 겁이 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이해찬 대표 인기도 지금은 조금 회복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퇴진론까지 나왔습니다. 자,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 이해찬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는데 지금은 또 공천이 가까우면서 허지부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튼 이낙연 총리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내년 총선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 김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